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조조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조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도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조조를 보며 잔인한 권력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조야말로 진짜 리더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악당이라고 하고 누구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갈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조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고 그 현실 안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 그리고 가장 두려운 리더였던 조조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를 봐야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나라가 이미 무너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후한은 겉으로만 버티고 있었을 뿐 안에서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힘이 없었고 궁정은 권력 다툼으로 가득했고 지방은 각자 군사를 키우며 자기 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사라졌고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착한 사람보다 냉정한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말이 좋은 사람보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올라섭니다. 조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 수많은 군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읽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속도였습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명분을 말합니다. 백성을 위한다, 한나라를 지킨다, 의리를 중시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명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는 명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말하되 실제로는 권력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조조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충신의 언어를 쓰고 속으로는 권력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이게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판이 움직이는지 알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며 그 믿음을 이용해서 현실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조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를 옆에 두는 선택입니다. 당시 황제는 이미 실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하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황제를 귀찮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힘도 없고 짐만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다르게 봤습니다. 힘은 없어도 상징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징을 차지하는 사람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황제를 보호합니다. 겉으로 보면 충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조조는 그저 병력이 있는 군벌이 아니라 황제를 등에 업은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힘만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힘의 명분까지 붙인 사람은 적습니다. 조조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강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의 수준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가는 구조를 만드느냐에서 갈립니다. 조조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의 승부보다 흐름 전체를 봤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 전쟁 뒤에 남는 권력을 더 중요하게 본 사람, 그게 조조입니다. 두 번째로 조조가 강했던 이유는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는 사람을 고를 때 체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인지, 출신이 좋은지, 예의가 바른지, 겉모습이 반듯한지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쓸 수 있는가, 판을 바꿀 수 있는가, 내 조직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는 실력 있는 참모들이 많이 모입니다. 순욱, 곽가, 정욱,
가후,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곽가는 조조가 정말 아꼈던 사람입니다. 곽가는 젊었고 다른 참모들보다 경험은 적을 수 있었지만 상황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조조는 그런 곽가를 아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쓰는 리더는 많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는 드뭅니다. 조조는 그걸 했습니다. 사람을 쓰는 눈이 있다는 건 단순히 인재를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직을 세우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주변에 강한 사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크게 갑니다. 조조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조직형 리더였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삼국지에는 매력적인 장수들이 많습니다. 관우처럼 의리가 강한 사람도 있고, 장비처럼 불같은 사람도 있고, 유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모든 유형과 다릅니다. 그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개인의 카리스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오래갑니다. 조조는 바로 그 오래가는 힘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조가 강했던 이유는 판단과 결단의 속도입니다. 전쟁에서 완벽한 판단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정보는 늘 부족하며 결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려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보이면 움직였고 움직인 다음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더 정확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쟁도 정치도 사업도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릅니다. 그리고 빠른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조조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비와 조조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유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상황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비가 사람을 얻는 리더라면 조조는 판을 장악하는 리더입니다. 유비가 관계 중심이라면 조조는 구조 중심입니다. 유비가 사람의 마음을 중시했다면 조조는 사람의 능력과 쓰임을 중시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삼국지는 그 다른 리더십이 충돌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조를 단순히 현실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심과 통제입니다. 조조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최악을 상상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지, 누가 내 자리를 넘볼지, 누가 겉과 속이 다를지. 이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제압하고, 먼저 흔들고, 먼저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런 리더는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조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두지 않겠다. 이 말은 조조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믿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의심하고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판단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며 그 안에 망설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감정보다 현실, 관계보다 생존, 도덕보다 질서. 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강했다면 왜 조조는 끝내 천하를 완전히 얻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조조는 분명 가장 강한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많은 인재를 거느렸고, 가장 강한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삼국지를 완전히 끝낸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힘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굴복시킬 수 있어도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조조는 질서를 만들고 구조를 세우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지만 마음 깊이 따르고 싶어지는 리더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유비와의 차이입니다. 유비는 느렸고 약했고 답답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곁에 남았습니다. 조조는 빨랐고 강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긴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리더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리더, 따뜻한 리더, 빠른 리더, 믿을 수 있는 리더. 조조는 강하고 빠른 리더였습니다. 유비는 믿을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비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조가 없었다면 그 시대는 훨씬 빨리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질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혼란 속에서 억지로라도 중심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악당이라고만 부르기엔 부족합니다. 반대로 영웅이라고만 부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는 무너지는 시대를 현실적으로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조조 같은 인물을 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인재를 잘 쓰는 사람, 하지만 정이 없고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흔들릴 때는 이런 사람이 중심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리더, 차갑지만 강한 리더의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이제 조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었고 도덕보다 생존을 우선했고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해졌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양면성이 조조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삼국지가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더십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조조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리더는 사랑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가? 신뢰가 먼저인가 시스템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질서가 먼저인가? 조조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질서가 먼저다. 시스템이 먼저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이 철학으로 그는 그 시대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지금까지도 가장 현실적인 리더로 기억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전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